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양 과장과 이 과장.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앙숙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과장의 책상에 우연히 앉게 된 양 과장은 이 과장의 깜빡이는 톡 메신저를 보게 됩니다. 호기심에 여러 번 톡 내용은 온통 부자님 환담으로 가득했는데요. 이 내용을 복사해서 상사에게 전달까지 했습니다. 양 과장의 이런 행동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그 가슴이 끔찍해 하시는 이거 나도 이러는데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자꾸 PC로 톡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대화방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 과장의 행동은 지금 보니까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이거를 상사에게 전달한 것은 누설까지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이미 이제 메신저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대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대화 내용을 열람 복사, 전송하는 행위는요, 침해 누설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가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이 장치에 접근을 해서 이용을 했다면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 메신저 내용을 보고 훔쳐보고 전달하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여자친구의 커피에 자신의 책을 몰래 넣은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현 변호사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두 번째신데 오늘은 좀 이렇게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오니까 좀 한결 익숙해졌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책을 넣는 이게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게요. 저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접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네. 요새 이별 범죄 정말 많은데 이거 정말 심각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남자는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연구소에 여성 동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마음에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하자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마실 커피에 정액, 뭐 이렇게 좀 말하기도 좀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뭐 가래침, 뭐 심지어 변비약이나 최음제까지 넣었어요. 예, 이런 이물질들을 넣어서. 최음제는 범죄입니다. 범죄. 네. 그래서 그런 음료를 마시고 여성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을 보고서는 일기장에 적으면서 감상까지 했어요. 그 남의 고통을 보고 그걸 기뻐한다는 부분은 참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여성은 이런 것이 좀 이상하다고 전혀 눈치를 못 챈 겁니까? 그러게요. 이제 눈치채지 못하니까 남자가 점점 대담한 일을 했어요. 네. 이렇게 뭐 칫솔 같은 소지품에도 이물질을 묻히고 노트북에 몰래 접속해서 사진을 빼내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뭐 같은 호텔에 묵잖아요. 같은 연구소니까. 그럼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문을 통해서 뭐 어떤 방으로 건너가서 속옷도 훔치고. 이게 지금 무려 10개월간이나 지금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어떻게 도대체 세상에 드러나게 됐나요? 네. 참,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의 이분이 모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자기가 일기장 또는 어떤 노트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연구원이어서 네. 굉장히 꼼꼼하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정리를 하신 게, 그 정리하신 내용을 동료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에 발견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사안은 어떤 재판을 담당한
뭐 어떤 고등법원이었는데 네. 예, 법원마저서 이 남성의 범행에 대해서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성을 지적한 사안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남성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입니다. 네.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10개월이나 했지만 어떤 성적인 가해 행위야 그 뭐 어떤 좀 폭력적인 행위를 이어왔지만 이것이 성범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속어둠치고 좀 이런 부분이 있고 체음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여성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직접적인 것은 없어서 성범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이 어떤 죄가 인정이 된 겁니까? 네. 이제 이 행위 중에서 음료의 변비약과 체음제 등을 탄 행위가 상해죄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상해죄라고 하면 보통 이제 때려서 멍들고 다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상해죄가 인정이 됐다는 부분인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변비약을 먹여서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했다면 그렇게, 네. 예.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비약의 변비약을 탄 거 자체가 어떤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봐서 그렇죠. 상해 미수 혐의는 적용이 되고 실제로 그 상해 미수로 처벌이 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고 네. 더군다나 그게 양이 굉장히 많거나 했다면 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체험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네. 이로 인해서 어떤 뭐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났을 테니까 네. 이 경우에 대해서 처벌이 예. 네, 상해죄로 되는군요. 예. 다행히 이거를 일기장에 적어놨으니 지금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 그렇지 않다면 참 피해자가 나중에 뭔가 이상한 건 느끼는데 누군가 하는 걸 찾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고 처벌할 방법이 막막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뭐 CCTV나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남성이 한 스토킹 행위 또는 범죄 행위가 그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사안의 쟁점이란 결국 이 남성이 해온 스토킹 행위 그리고 어떤 뭐 약을 탄 행위 그리고 좀 쫓아다닌 행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등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텐데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원래 형사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사건처럼 엽기남이 자신의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해놓아서 이제 그 글을 통해서 해당 범죄를 입증하는 경우라면 편하겠지만 보통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막 그 상사가 폭언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갑질 이런 거 하면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뱉어가지고 커피 섞어서 네. 보내는 장면 많은데 네. 사실 그건 드라마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서로들 CCTV를 설치하고 서로 이렇게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그런 거 설치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요새 이제 그런 니드가 좀 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가 사실은 처벌이 너무 약해서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는데요. 네. 어떤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서 면회, 교제 또는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숨어서 기다리기 등을 했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처벌 수위가 약하죠. 아무래도 경범죄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 범주에 있다 보니까 네. 피해자들이 나는 정말 괴롭다고 하는데도 에이 뭘 그러냐 이렇게 인정이 돼서 네. 문자를 한 500통까지 날린 케이스도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구애를 했는데 하루에 문자를 500통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스토킹 관련 처벌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많고 더군다나 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성들은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그 고시원에서 나가다가 한번 이제 절도 비슷한 거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이 바로 제 앞에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도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자가 느끼는 이런 공포나 이런 게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경범죄로 처벌돼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10만 원이나 벌금이나 이런 거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지금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나 만들어져야 되나 논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녀 간 애정 문제, 개인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오늘 소개된 사례도 있지만 또 뭐 스토킹을 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모로 그래요. 스토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미국, 일본, 독일 같이 이런 선진국에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예, 법을 개정하는 추세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조속히 합리적인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충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스토킹과 관련해서 선진국처럼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또 피해자들 보호조치 사실 이게 더 정말 절실한 내용입니다. 그런 입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곡 선곡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PD님. 박미경의 너 그렇게 살지 마 전해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